이 사진은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명태균이죠. 그 문제 명태균입니다. 뭐 이 사진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저 구도에 그 안철수를 빼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뭐 김종인도 있고 뭐 줄줄이 이제 많이들 이제 엮여 있을 텐데 사진을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어떤 사연들로 엮여 있는지 그리고 명태균이 본인과 관련된 정치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도움을 받고 뭘 명령을 하고 뭘 또 민원을 들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명태균 파일에 지금 꽉 들어 있을 거란 그렇죠. 말입니다. 지금 안철수 저 의원하고 찍은 사진은 명태균 씨가 공개한 건데 명태균 씨가 안철수 그 당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후보 단일화 했을 때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했다. 네. 실제로 그 당시 선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이 최진석 교수였죠. 네, 네, 네. 그분도 시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네. 실제로 명태균 씨가 얘기한 대로 윤석열 씨로부터 그 당시 후보로부터 네, 네.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 단일화 그와 관련된.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네. 그게 이제 한번 깨지고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장제원 의원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서 네. 극적으로 막판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네. 그 의혹이 나오니까 안철수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아침 방송 나가서 나는 명태균 씨 모른다. 명태는 알아도. 그랬더니 바로 명태균 씨가 내가 명태냐. 이 사진 기억하고서 또 사진 바로 올린 거 아니겠어요? 발끈한 거죠. 그만큼 명태균 씨는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누군가가 반박을 하면 저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사진을 오픈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나는 뭐 안지 얼마 안 됐다라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2021년에 비 오는 제주에서 또 이준석 의원하고 사이좋게 찍은 사진도 예전에 명태균 씨 네. 페이스북에 있어서 그게 지금 또 그 SNS에서 다 올라오면서 네. 2021년 비 오는 제주에 이준석 씨는 왜 그 명태균 씨랑 찍었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올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데요. 혹시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진을 찍을 때 아무나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진 찍자 해서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네. 많이들 뭐 지지자들이나 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네. 사진 찍자고 하면 네. 거절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거절하면 정치인들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많이 찍어요. 근데 이번에 안철수 씨는 좀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거짓말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저거는 그렇죠. 딱 봐도 지나가다 찍은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구도도 그렇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실제로 그 후보 단일화가 막판 그 후보 단일화 말고 후보 단일화가 되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실제로 안철수 당시 후보 선대위원장이 접촉했던 거 다 시인했고 그럼요. 그만큼 명태균 그 후보 단일화가 얼마나 그 당시에 중요한 그 사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후보 단일화를 명태균 씨가 나서서 윤석열 그 후보를 대신해서 할 정도면 김건희 씨 부부래.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 부부와 네. 당시 후보 부부와 상당히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를 방증하는 네. 하나의 이제 하나의 그 이슈 모멘트가 되겠죠. 네. 우리가 단서를 그렇죠.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중요한 일을 제가 저 당시에 제가 이재명 언론특보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네. 그때도 저희 그 안철수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어요. 네. 저 안철수가 혹시라도 윤석열한테 가면 네.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불리하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 안철수를 우리 당으로 끌어오든지 네. 그걸 끌어올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금 전북도지사는 김관영 지사가 옛날에 네. 같이 있었잖아요. 무슨 바른미래당인가 뭔가 네, 같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김관영 도지사가
이건 비하인드인데 네, 네, 네. 이재명하고 독대를 하면서 네, 네. 제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네. 좀 성급하게 생각해가지고 바른미래당 갔는데 네.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하고 싶다. 네. 그래요? 그게 답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다. 내가 안철수하고 친하니까 네. 내가 안철수를 데리고 오든지 같이 오든지 네. 아니면 최하 못하면 네. 주저앉히겠다. 네. 라고 그래서 그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네. 저 명태균 씨가 네. 저 작업을 해가지고 가져간 거 아닙니까? 야, 근데 그럼- 김건희나 윤석열이 볼 때는 얼마나 다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너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예. 예. 뭐 지금 네. 설에 의하면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거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뭐 그거는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우리 그 제일전파사 김 사장께서 네. 아주 뉴스토마토보다 먼저 예. 그 세미래 한국연구소 PNR 당시 그 윤석열 후보의 이해 못할 그 여론조사 결과 네. 이런 것들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네. 먼저 이 방송에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제가 그래서 왜 그거를 미리 얘기하셨나 궁금하다. 어떻게 취재를 하셨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제일전파사 네. 사장님하고 네, 이쪽으로 들어오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PNR하고 잘 알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PNR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세계일보, 영남일보, 시사경남, 프라임경제신문, 네. 펜앤마이크, 네. 고성국 TV, 이봉국 TV 등과 협력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앞에 그때 하신 거죠? 네, 그 앞에 머니투데이도 있고 그 앞에는 또 조선일보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저 기사를 다루면서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우리가 여조위라고 그러죠. 네. 거기 들어가서 검색을 했더니 초기에 그 세미래 한국연구소는 주로 경남 쪽 그 선거에서 역할을 해요. 네.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진짜로 머니투데이 네. 그다음에 그 뭐 이런 매체들하고 네, 네. 근데 매체가 돈을 안 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씨가 다 부담을 해갖고 네. 왜 여론조사를 돌린 거를 매체를 통해서 어쨌든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네. 보니까 윤석열 후보 그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뉴스토마토 지금 엊그제 났던 네. 보도를 보니까 무려 3억 5천여만 원의 돈을 들여서 네.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바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돼요. 근데 물론 현직 대통령은 지금 소추가 안 되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이후라도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이거는 문제가 될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죠. 사법 네. 처리 대상이고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된다.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기소 소추만 안 되는 그렇죠. 거지. 이거는 탄핵으로 가는 그런 진짜 게이트급이다. 그래서 제가 명태균 게이트는 탄핵의 문으로 가는 열쇠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거 하나하나가 거의 핵폭탄급 이슈들이다라는 거죠. 지난주 저희 방송 나가고 난 다음,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요일 날 방송을 하니까 월요일에 미디어 오늘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예.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느 언론사들과 네. PNR에 의뢰를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언론사 대표 혹은 국장 취재를 막 하다가 모 언론사 대표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미디어 오늘이 취재 들어왔는데 야 이게 미래한국연구소의 얘기 문제가 지금 좀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그치. 같다. 근데 사실 그 PNR은 그냥 제대로 된 데예요. 근데 누가 그 장성철 소장이 그랬나? 그 저기 PNR 대표 아니냐 이 사람 그 명태균이 이제 얼핏 뭐 그런 이야기하고 예. 하다 보니까 PNR이 되게 이제 명예 이제 손상이 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PNR 대표가 지금 그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송이냐 그러면 자기네들은 정상적인 의뢰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뿐인데 꼭 PNR이 여기 연루가 돼가지고 윤석열 유리하게 뭐 이거 잡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소송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유튜버든지 언론이든지 PNR의 명예 손상이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민사상 네. 손해배상도 클 것 같은데 네. 요 영업방해잖아요. 저러면은 여론조사 회사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 맞습니다.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데 PNR이 뭐 이를테면 여론조사에 뭐 조작으로 해서 네. 설계를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PNR 그 대표 입장에서는 뭐 치명타를 입은 거죠. 네. 누가 PNR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건 근데 명태균 씨 얘기가 명태균 씨는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미래한국연구소는 지금도 그 지금 언론에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김영선 전 의원이라고 소개하는 데가 많아요. 예. 근데 처음에 스타트 될 때는 2018년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스타트 될 때는 김영선 전 의원이 대표로 돼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이듬해인 2019년도에 선거법 위반에 뭐 연루가 돼가지고 대표자가 바뀝니다. 누구로 다른 바뀌어요? 분으로 K 모 씨로 바뀌는데 그러고는 명태균 씨가 대표한 적은 없는 거예요? 대표를 할 수가 명태균 씨가 없어요. 대표가 안 예. 됐어요. 그 당시에 대표를 예, 할 수가 예, 없는 할수 상황이었어요. 없었어요. 신용상. 그렇죠. 네. 근데 영향력은 행사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그러나. 국세 체납이 많아서 대표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영향력은 당연히 행사를 했죠. 실질적인 운동? 근데 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명태균 씨가 초대받았는데 그때 자격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타이틀로 VVIP석에 자리할 수 그래서 제가 있었어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PNR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PNR이 주로 쓰는 방식이 ARS 방식입니다. 예. 여론조사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화면접 조사 방식과 ARS인데 ARS는 아시다시피 그 자동 그 녹음된 이제 음성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낮 시간에 ARS를 돌린다 했을 때는 바쁘게 일하시는 젊은 못 분들은 봤죠, 이 ARS 그거는. 이걸 응대하기가 좀 사실 좀 어렵죠. 예. 근데 이제 낮 시간에 만일에 돌려버린다든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돌리느냐 이게 좀 예. 상당히 이제 관건인데 ARS는 그 특성상 시간의 여유가 좀 더 상대적으로 있는 보수층들이 그 응답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 돌리느냐 그렇죠. 주말에 네, 돌리느냐 네. 그것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저도 지난 그 총선이나 그 이전 총선 선거 때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했죠 매체가. 근데 그 가상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10일 전에 여론조사 그 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체가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매체 대표의 그 의뢰서도 들어가고 그래서 최소한 10일 전에는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어요. 네. 이때는 이제 깜깜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때도 명태균 씨는 윤석열 후보 계속 돌렸다고 그러죠. 네, 네. 그리고 전화 통화를 공개된 전화 통화에 보면 그 윤석열 당시 후보가 상당히 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찾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아주 또 주목할 만한 대목은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여사님 꼬박꼬박 호칭을 해요. 그 이제 그 이 씨한테 네, 네. 그 이제 알파벳 이 씨죠. 우리는 성은 네. 알고 있지만 그런데 뉴스토마토의 데이터를 다 넘긴 이 씨.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국정조사 국감에 국감의 나오겠다고 증인으로 나온다 하시네. 그러죠.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호칭할 때는 물론 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윤석열이가 뭐 빨리 보자고 그래.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김건희 씨를 호칭할 때는 여사님 그리고 네. 윤석열 후보를 호칭할 때는 윤석열이가 뭐 거의 뭐 우리가 뭐 물론 뭐 그러니까요. 없는 데서는 뭐 반발 왜 못해요. 근데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여사님. 서열이 제가 놀랐던 건 확실합니다. 뭐냐면 서열이 확실해요. 그 당시에 제가 네. 제가 이제 민주당 언론 특보를 하고 있었는데 언론 네. 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론조사 뭐 수많은 게 나왔는데 네. 지금 그 명태균 씨가 지금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래요? 예, 지금 생각하면 명태균 씨가 하는 여론조사 하면 항상 이재명이가 지는 걸로 나와요. 예. 네. 예.
근데 뭐 여러 개 여론조사 한 8개를 했다 칩시다. 네, 그러면 네, 7개는 이겼는데 꼭 하나 지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희는 뭔데 저렇게 여론조사가 저 따위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냐면 네. 그때 김건희가 여러 가지 의혹으로 해가지고 네. 다시는 만약 혹시라도 대통령 네. 되면 윤석열이가 자기 나대지 않겠다, 그냥 내년만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할 때거든요. 네. 근데도 여론조사 하면 이재명보다 윤석열이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 장모 진짜- 최은순 진짜 씨 그때 사건이 비슷해요, 터졌는데도 비슷해. 예.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흔히 튄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또 전문 용어로는 탄을 썼다 그래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썼다. 탄 썼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노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명태균 씨가 그 부분은 좀 뛰어났다. 예, 그러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예.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박사 예. 많이 찾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대선 캠프가 지금 이제 국힘 쪽에는 다 한 팀이지 않습니까? 대선 전국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 캠프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여론조사가 그러니까요. 잡히니까 뭐 거기서 지금 다 아군인잖아요. 다. 네. 그때 뭐 김종인이라든가 이준석이라든가 뭐 모든 다 이제 같은 아군이기 때문에 그 소위 그 명박사라고 하는 저 사람의 스킬이 상당히 필요했던 거고 고마웠던 그렇죠. 거고 네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 안철수 외에 지금 뭐 이렇게 앞으로 이름이 계속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김영선 총선 개입이라고 하지만 그때가 지방선거였잖아요. 그때는 그랬죠.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였고 지방선거라고 하면 각 국힘의 지금 지사들 주요 이제 이 양반들과 어떻게 얽혀 있고 그 스토리가 지금 네. 어떻게 튀어나올지 그게 맞아요. 또 이제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특히 되는데 명태균 씨는 그 이력이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예, 이름에 비해서. 근데 좀 몇 가지 나온 건 있어요. 70년생이 됩니다. 네. 안철수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데 나이가 70년생에다가 네. 고향이 창원이 아니에요. 고향이 원래 인천이고 인천. 자꾸 창원이라고 한 거는 와이프 고향이 창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창원에서 했던 그 핸드폰 대리점 해가지고 네. 그 여론 그 자기 고객층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대리점을 했으니까. 예. 네. 그게 나중에 여론조사할 때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시사경남이라는 잡지도 했었고요. 네. 중요한 거는 김건희와 언제 알게 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가 코바나 콘텐츠 할 때요. 네. 그때 사업을 할 때 이 명태균 씨도 사업하지 않았어요 그때. 네. IT 쪽에 IT 쪽. 쪽에. 네. 그래가지고 서로 윈윈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서로 막 알아가지고 네. 서로 도움을 줬다라는 네. 얘기가 그 정설처럼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팩트는 또 하나의 이제 분명 팩트는 그거는 김영선 전 의원도 일부 시인한 건데 김영선 의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서울대 법대 네. 그렇죠. 81학번이에요. 김영선 전 의원이. 네. 그런데 1년 선배겠죠. 2대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네. 학번은 이제 느린데 네. 나이는 아마 같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서울대 법대로서 60년생. 친했고 네. 그랬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첫 회 때 얘기했지만 김건희 씨하고는 그 흔하지 않은 선산 김 씨라고 네. 해서 그건 굉장히 뭐예요? 가까운 사이였고 그러니까 그 잘 알았던 거예요 부부하고. 근데 명태균 씨의 그 창원에서 활동하면서 명태균 씨의 능력을 인정을 해서 명태균 씨를 소개했고 이준석 의원도 당 대표 선거 즈음에 명태균 씨 소개를 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일체 나타나지 않고 이준석 의원이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입장을 페이스북에다가 언론들의 문의가 많아서 하면서 자기 그 네.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쭉 자기 입장을 냈는데 네. 명태균 씨 저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는 일체 페이스북도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그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대표도 역할을 했다라고 하니까 네. 그때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의 장문에 해명글을 올려요. 네. 무슨 소리냐 그때 명태균 씨 말고 윈지 컨설팅이 하는데 아니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자기가 당대표 후보로서 뭐 두각을 나타냈기 네. 때문에 명태균 씨에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변명인 것 같고요. 네. 해명보다는 네. 도움 받은 건 맞고요. 또 실제로 김종인 대표가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 대표 그 선거 때 후보 때 명태균 씨가 옆에 딱 붙어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네. 도움 많이 받았고 그 사실이고요. 함성득 교수도 명태균 씨를 소개받고 명태균 씨를 또 그 김건희 씨랑 더 밀접하게 하는데 그 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명태균 씨가 칠불사에 갔을 때 네. 이준석 천하람하고 네.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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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밀한 사이, 예, 예. 아는 사이. 네. 그래야지 홍매화 심으라고 그러는데 처음 보는 그러니까 사이가 홍매화 심으라고 할 수도 그저 없고. 칠불사에 5명이 갔잖아요. 예. 그렇죠. 5명이 갔는데 그 5명 중에 이제 우리 잘 알려지지 않은 그 김범준 씨라는 예. 사람, 예, 그렇죠. 그 사람도 다음 주면 아마 이게 또 데이터가 나오면서 지금 기사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남도지사하고 있는 박완수, 그 다음에 또 수도권 내지는 강원권의 이제 지사, 박완수 보좌관을 했더라고요. 네. 김범준 씨가. 예. 그리고 박완수 지사는 그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을 했던 그 창원 의창 고기의 전 국회의원을 또 이제 그 지역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 예.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게 요 들어가고 이리 빠지고 예. 그러면서 그 김범준은 또 같이 이제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다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제 지금 고리가 되는 거죠. 그 제가 기사를 쓰면서 팩트 체크 때문에 여조위 들어가서 미래한국연구소 PNR로 넣고 검색을 해보니까 경남 여기서 일단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대선 그 때도 뛰어들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경남 지사 선거, 네. 그다음에 수도권, 수도권, 서울 네, 비롯해서 서울 수도권, 강원까지, 네, 강원까지. 명태균 씨의 손길이 닿은 곳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연관성은 지금 그래서 여러 매체들이 네. 달라붙어서 지금 파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지금 공중파에서는 MBC가 열심히 이제 뭐 인볼브 하고 SBS도 하고 있고요. 있던데요. 네. JTBC는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여기 네. 뛰어들었고 연일 지금 뭐 단독 내고 있죠. 네. SBS도 이제 참전을 시작했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네. 미디어 오늘도 그렇고 뉴스타파 팀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네, 네. 뉴스토마토도 예, 계속 갈 이제 거고. 네. 저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조중동도 지금 조중동에 특히 조선일보 취재력 강한 거 또 뭐 우리 언론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스탠바이 아마 하고 있겠죠, 네. 파일을 네. 뉴스 토마토 이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이쪽이 이제 언제 뛰어들 것인가 타이밍을 엿보고 있을 텐데. 사실 임박했어요. 지금 10월 10일 오는 10월 10일에 그 이 씨라고 하는 예. 이제 그 회계 증인으로 담당자 나온다고. 예, 예. 그 이 씨는 알려진 바와 같이 저 명태균 씨의 사람이었어요. 같이 그랬죠.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의 그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을 했었고 또 비서진이었죠. 이제 그분이 10월 10일 그 국감장에서 증언하며 모든 걸 다 털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커다랗게 나올 수도 있죠. 네, 예. 그 전에 지금 그 주요하게 그 팩트를 잡고 있는 언론사들이 터뜨리면서 이제 나올 가능성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의도에서도 이제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지금 이제 국감 때 의원들이 이제 1년 농사 짓는 예. 또 뭐 최고의 네. 이제 그 하이라이트 아니겠어요? 네. 자기 그 의정 활동에 네, 그래서 많은 제보와 뭐 이런 것들 파일을 다 갖고 있는데 뭐 요번 아마 이제 국감 때 의원들이 몇몇 의원들이
미처 언론이 이제 그 어프로치하지 못했던 것들 자, 이거를 이제 국감장에서 터뜨리면 네. 그러면 이제 언론은 이제 또 바로 밀접하게 연관 맡고 있는 몇몇 매체들이 아마 이제 때리고 할 것이다. 이번 그러니까 우리 네. 남이온 말 중에 가장 그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꼭 우리가 눈여겨 봐야 돼요. 네. 사실 우리가 기억을 다 더듬어 보면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조선일보예요. 그랬죠. 조선일보 네. 기사로 탄핵이 된 거예요. 네. 그 조선일보도 좀 윤석열이가 더 이상 그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지금 정황이 이렇게 계속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결정적인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일. 전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네. 요즘은 제가 그 윤석열 정부 비판 칼럼을 예전엔 좀 많이 썼는데요. 네. 요즘은 쓸 그 이렇게 전의를 상실했다 그럴까? 조선일보 그 컬럼을 보면 이건 뭐 너무 열심히 한겨레보다 더 강하고 네. 저보다 더 강해. 맞아요.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혹을 잃게 할 정도로 제가 자, 네. 제가 의혹 헛웃음을 나오게 예. 이번 국감 때 이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요. 예, 그렇죠. 네, 이 사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